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하고 같이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회로란 무엇인가, 전기 회로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우리 같이 슬라이드를 봅시다. 자, 전기 회로란 무엇인가 한자어로도 써 있고 지금 영어 표기로 electric circuit이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접근하기를 좋아하는데요. 한자어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그 전기라고 하면 저는 이런 해석을 참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전자가 번개전, 우레 번개라는 뜻이고 여기 기라고 되어 있는 것이 기운이다. 그래서 번개의 기운이다. 그렇죠? 우레의 기운이다. 우리 동양 사람들 기라고 하면 기운이라고 하면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운이긴 기운인데 번개가 가진 기운이다.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회로라고 보면 이 돌아올 회자에다가 길, 뭐 통행, 도로라는 뜻도 있지만 돌아오는 길이다. 즉 돌고 도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어를 가지고 대충 짐작을 해보면 전기회로란 무엇인가 하면 번개가 가지고 있는 기운이 돌고 도는 길.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래서 이 말을 좀 우리가 엮어서 이 전교회를 한번 정의를 해보면 전기 소자, 이 소자는 조금 이따가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소자는 부품, 그렇죠? 그 전기 회로에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전기 소자나 그리고 장치를 연결해서, 그렇죠? 이 전기, 번개 기운이 흐르도록 만든 통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전기 회로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기가 흐른다라는 말을 이제 전류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다루게 될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전기 회로를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감을 잡고 그 다음에 들어가 보자. 뭐 이런 취지에서 한자어를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아까 소자라는 말이 나왔죠? device라고 보통 영어로 얘기를 합니다. 이 소자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그 장치, 회로 따위의 구성 요소가 되는 낱낱의 부품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국어사전식 그 표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장치, 물론 전기 장치가 되겠죠. 그런 전기 장치, 그 다음에 회로 안에서 그 구성 요소가 되는 부품들, 그걸 우리가 소자라고 한다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회로는 이 소자들이 모여서 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자들을 하나하나씩 연결을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회로를 만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소자들을 연결하면, 그쵸? 그게 이제 장치가 될 수도 있고 기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럼 이 장치하고 다른 장치를 연결하거나 이 장치하고 다른 장치와 또 다른 어떤 소자를 연결하거나 하여튼 이 소자들이 기본적인 부품이 된다. 그렇죠? 이것들을 연결하면 그것이 하나의 회로가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자들은 특징이 있는데 이 독립된 고유의 전기적인 자신의 기능을 갖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소자의 전기적인 기능들을 다 정의를 합니다. 그럼 기능이 다 정의된 그 소자를 연결하면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갖춘 어떤 기기를 회로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예,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소자가 그럼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잠깐 알아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수동소자, 능동소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이제 사실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수동이다, 능동이다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수동은 자기 혼자 구동될 수가 없는 회로입니다. 외부에서 에너지를 줘야, 즉 전원이 있어야, 전지 같은 전원이 있어야 거동이 되는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자들을 우리가 수동소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능동소자는 자기 스스로 어떤 전원을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소자 이렇게 얘기를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에 따라서 수동이나 능동이다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 혼자 기능을 할 수 있는 소재는 사실 없습니다. 외부에서 다
그 에너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나중에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수동이고 능동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요. 회로 이론에서 다루는 거는 주로 여기입니다. 그렇죠? 수동 소자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저항이라든가 축전기라든가 코일이라든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 영어로 R로 표기도 하고 C 그 다음에 L 이렇게 표기하는데 R, C, L 이 세 개 소자를 집중적으로 회로 이론에서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전구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도 하나의 소자로 우리가 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전선 있죠? 이 전선도 우리가 이런 소자들을 연결하는 전선도 하나의 수동 소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능동 소자는 뭐 다이오드다, 트랜지스터다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다루질 않고 나중에 어떤 독립적인 과목이 있습니다. 전자회로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들에 관련된 회로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진공관은 뭐 이 트랜지스터가 등장하기 이전에 나왔던 소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전지, 전원, 그렇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능동소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능동소자는 이 전지, 전원에 해당되고요. 나머지는 사실 이 전원에서 공급을 받고 나서부터 능동소자가 되는 그런 소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우리는 그냥 수동소자 쪽에서만 그쪽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할 것이다 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죠? 자, 여기 이제 그림에 그림 2에 전기 소자 몇 가지 예를 봤습니다. 여기 지금 요거 하나, 둘, 셋 요거 있죠? 요게 이제 저항이고요. 수동 소자 중에 하나죠. 여기 지금 요 파란 거, 그 다음에 원통 모양의 검은색, 여기 빨간색, 이거 전부 다 콘덴서, 축전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것들이 지금 트랜지스터, 이건 IC 칩이라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이것이 트랜지스터, 능동 소자 몇 개를 이렇게 보여준 거죠. 관심 있게 그 전자 제품 뒤에 있는 그 PCB 기판, 그 회로 기판 혹시 보신 분들은 이런 소자들을 이미 봤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이런 소자들을 엮어서 회로를 만드는 기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예,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그 한자를 가지고 전교회로가 대충 무엇인가를 이제 알아봤는데, 그리고 소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이제 알아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기회로라 한 것이 이제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죠. 여기 보시면 제가 그냥 이게 소자 1에서부터 소자 2, 소자 3, 소자 4에서 소자가 n개 정도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각 소자마다 어떤 정기적인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자들을 연결하면 어떤 장치들을 만들 수가 있고 그 장치도 뭐 n개 장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것들을 가지고 여기 있는 이 파란색 선 접속 장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연결 장치,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전선이죠. 이 전선을 가지고 이것들을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것이 하나의 전기 회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아까 그 한자어를 빌면 그 우레의 기운이, 번개의 기운이 돌고 도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통로를, 그렇죠? 이 전기가 계속 통하게 되어서 이 전체 회로가 하나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기 회로를 다시 말씀드리면 전기 소자나 이런 장치를 서로 접속, 그래서 연결이란 말이 더 가까울 수도 있겠네요. 연결해서 전기, 전류가 흐르게 만든 그런 통로를 우리가 소자다, 회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 것이죠. 여기 제가 잠깐 그 소자를 연결할 때 전선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라는 말을 잠깐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소자하고 장치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꼭 전선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공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유체가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전해질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인체도 사실 이게 하나의 접속 장치라고 봐도 돼요. 우리가 어떤 소자나 장치를 건들면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연결한다는 의미에서 가장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전선이지만 꼭 이 소자와 장치들 간에 전선만 가지고 연결해야 그것이 회로라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됐죠? 예,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볼게요.
네, 이제는 그 우리가 전기회로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여러분 대충 감이 잡히시죠? 자, 그러면 이제 전기회로의 예를 몇 가지 제가 들어서 이 전기회로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자, 보시면 여기 아주 간단한 전기회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지금 배터리예요. 그렇죠? 배터리가 하나 있고 여기 지금 배터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는 그 상용 전지 뭐 이제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전지 하나 사잖아요. 그렇죠? 뭐 1.5V라든지 그런 걸 이제 하나의 배터리로 볼 수가 있고 여기 전지에 플러스 극이 있고 마이너스 극이 있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스위치가 하나 있네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우리가 소자로 볼 수 있다고요. 저 정기적인 부품이다. 그렇죠? 여기 램프가 있네요. 이것도 하나의 소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소자입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걸로 의하면 이거는 수동 소자고요. 혼자 이 스위치가 동작할 수 없고 얘도 수동 소자고, 그렇죠? 얘는 능동 소자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능동 소자고 수동 소자 두 개를 이렇게 검은 선, 이 전선으로 연결했습니다. 여기 지금 interconnecting wire라고 쓰여 있죠? 그래서 이런 걸로 연결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회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로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면 이 램프를 켜기 위한 회로가 되는 것이죠. 이 램프를 켜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회로를 만들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때 필요한 지식을 회로 이론이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 선풍기가 있습니다. 이 선풍기는 완벽한 회로냐? 아직은 회로가 완벽하게 닫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 그 콘센트, 우리 돼지코라고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콘센트에다가 이걸 꼽으면, 플러그를 꼽으면 이제 여기서부터 전기가 흘러나와서 모터로 해서 이런 식으로 흘러나가는 거죠. 그럼 이것도 하나의 회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풍기라는 장치, 그렇죠? 이런 장치를 여기 이제 뜯어보면 이 안에 여러 가지 회로들이 있고 여기 이제 모터가 있죠. 그래서 기계적 장치도 있고 이 기계적 장치는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 이런 기계적인 일, 즉 이렇게 팬이 도는 그런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소자들이 모여서 한 장치를 만들었고 그 장치와 다른 어떤 소자들을 이렇게 연결하면 역시 이것도 하나의 회로가 된다 하는 얘기죠. 왜 이런 회로를 만들었는가? 선풍기라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똑같습니다. 많이 봤던 그림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이 안에도 어떤 회로, 돌고 도는, 전기가 돌고 도는 통로가 이 안에, 그쵸? 회로 기판 안에 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기가 통함으로써 이게 우리가 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놀랄만한 기기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전부 다 회로의 덕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회로 이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대충 감을 한번 잡아보자 하는 의미에서 몇 개 그림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자, 전기회로의 두 번째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그쵸? 이건 이제 정말 회로 중에서도 거대한 회로입니다. 제일 처음에 여기서 보면 풍력이라든가 수력이라든가 여기 지금 발전소가 있죠. 이 발전소에서부터 그쵸? 네, 발전소에서부터 일단 전기가 나갑니다. 그쵸? 여기 지금 발전소에서 그쵸? 전기들이 나간다. 네, 그러면 이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어떻게 이렇게 송전, 이제 여러분 그 뭐 차 타고 가다 보면 이런 거 보시죠. 이 송전선을 통해서 각 가정이나 그죠 공장에 공급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 각 가정에 들어온 이 선을 그렇죠? 우리가 아까 선풍기 예를 들어서 그걸 콘센트에다 꼽으면 그 콘센트와 여기 이 선들을 통하고 발전소까지 거대한 회로가 하나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회로를 통해서 그렇죠? 전기가 에너지가 공급이 되고 그런 에너지를 받아서 선풍기가 회전하고 냉장고가 또 그 자기의 기능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거대한 회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어느 정도 전기 회로에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전기 회로가 무엇인가, 그리고 소자가 무엇인가, 그리고 회로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렇죠? 하여튼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얻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의문들이 그럼 여러 가지 그런 회로들을 보았을 때, 그렇죠? 그 소자와 장치들을 왜 그렇게 연결했을까? 왜 그렇게 다르게 연결할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왜 그렇게 연결했을까? 이 소자와 저 장치를 연결해서 어떻게 연결해야
어떤 기능을 하는 기기, 예를 들어서 라디오를 만들 수가 있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소자마다 자기의 어떤 기능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장치마다도 자기의 기능이 있어요. 그럼 이 소자하고 저 장치를 어떻게 연결해야 또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라디오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냉장고라든가 TV라든가 하는 그런 기기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필요한 이론이 바로 회로 이론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생생하게 다가오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로 이론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기회로의 설계, 이걸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가,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전기회로가 있으면, 기존에 만들어진 전기회로가 있으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렇죠? 설계와 해석을 위해서 필요한 이론이 회로 이론이다라고 이제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회로 이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전기 회로에 대해서 사실 좀 굉장히 자신감이 생겨요. 물론 이 회로 이론 끝나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전자 회로, 뭐 디지털 회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회로 이론이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고 이 과목을 해야 되는 분들은 좀 잘 공부를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됐죠? 자, 그럼 이 설계와 해석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이제 여기서 보면 회로 이론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자세하게 배우게 되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회로 이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소자, 이 소자가 자기 어떤 기능이 있다 그랬죠? 이 소자의 전기적인 동작,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인 전기량, 네, 이런 거를 이 소자가 어떤 동작을 하는지를, 그렇죠? 얘가 어떤 전기적인 기능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저항이라든가 커패시터라든가 축전기라든가 이런 그 인덕터 코일이라든가 하는 그런 소자들이 기능을 기본적인 전기량, 즉 여기서 이런 전기량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기능이 어떻다는 거를 이런 물리량을 가지고 설명을 하게 돼요. 이 R은 말이야, 전류가 어떨 때 전압은 어떤 그런 소자야.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 축전기는 말이야, 전압을 얼마나 줬을 때 전류가 어떻게 되는 그런 소자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소자에 대한 전기적인 동작을 다 표현한 다음에 그런 연결된 그 소자들을 이제 연결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연결된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는지를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지식을 설계에 응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로 이론에서 배운 거는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앞으로 하면서 우리가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공부해 가면서 여러분이 체득하게 될 겁니다. 됐죠? 여러분 오늘은 그냥 아주 간단한 그 회로 이론, 전기 회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 기본적인 전기량 있죠? 회로 이론을 우리가 논할 때는 그 회로 이론을 논하기 위한 언어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물리량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물리량을 잘 습득을 해야 앞으로 배울 회로 이론에 지장이 없습니다. 여기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잘 공부를 저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